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권리 영정호도 일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늘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주변 사강, 그다음 알선꾸러기 국가 이런 나라들을 다루다 보니까 다른 쪽에 이제 관심을 좀 기울이지 못했는데 오늘 조금 생경한 나라를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이제 몽고 간장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한 20년쯤 됐던가요? 이게 한국에 있는 몽골 대사관이 몽고가 아니고 몽골로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지금은 이제 몽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뭐 몽골리아 이래 쓰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친환적인 그런 국가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긴 한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게 이제 몽골 대통령 딸인 것 같은데 딸이 아마 서울대학교에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걸 봤습니다. 어순이 아마 우리하고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뭐 그들 고유의 어떤 그 알파벳도 있고 해서 우리가 배우기는 힘듭니다만 아무튼 이 나라가 징기스칸 이후로는 세계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존재감이 없는. 그러다가 이거 지도를 보시면은 북쪽으로 러시아, 남쪽으로 중국, 둘 다 공산국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다로의 접근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삭막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인데 뭐 전략적으로 그래 큰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국가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제 미국의 이제 호의적인 친미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친서방적인 정치를 쭉 써왔습니다. 거기서 칠러 친중 써봐야 속국 식민지 내지는 뭐 내부 식민지죠. 그런 식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중국 그런데 이제 중국 애들이 싫어 죽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중국과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 거래도 하지 않는다, 그것도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뭐 어설픈 일이 생기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협박을 해오고 나라를 짓누르고 하기 때문에 여하간 외부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큰 그런 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주구장창 이 나라의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몽골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네요 보니까 이름도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롭 상남 그라이 의용 에르텐. 그냥 우리말로 하면 상남이라는 말도 있고 뭐 의용단체 할 때 의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이 긴 이름을 가진 이 총리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사진에 보니까 아마 바이든은 만난 것 같지 않고 총리니까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과 만나가지고 상당히 이제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제 사진들이나 동영상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 대화를 추진하자. 이 전략적이라는 말은 이제 안보, 국방관계 이런 걸 갖다 주요 타픽으로 삼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신은 아마 국방장관을 대동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오스틴 국방장관하고도 또 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대화 결국 전략대화라 그러면은 뭐 경제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군사 안보 이런 측면인데 이걸 정례화하자, 이런 전략대화를 정례화하자 이런 데 이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별 관심이 없을지 모릅니다만 세계 전체의 어떤 판도 변화,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대중 전략 이런 차원에서 몽골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그래서 몽고가 만약에 완벽한 친미 국가가 되고 거기에 미국 미사일이 설치될 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식의 이제 군사 안보를 강화한다든가 하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굉장히 촉각을 세우겠죠.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로 들여다보고. 그래서 만약에 몽골이 반러시아, 반중 국가가 되어버린다면 정말 골치 아플 겁니다. 자기들 내부에 그런 적을 안고 있는 그런 셈이 되니까 말이죠. 이번에 이제 그 해리슨하고 이 총리가 몽골 총리가 만나가지고 한반도 문제도 다루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겁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유일한 실행 가능 수단은 외교다, 북한과의 외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얼마 하는 이야기죠. 하는 이야기인데 외교는 사실상 어떤 변화를 가져올 궁극의 수단이 아닙니다. 지금 외교부에 있는 그 큰 청운의 꿈을 안고 이제 외교부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 있는 우리 후배들이 좀 실망할지 모르겠으나 외교적 교섭으로 뭔가를 타개한다는 것은 그 배경에 튼튼한 경제와 깐깐한 국방력이 받쳐주고 있을 때 외교가 힘을 발휘하는 거지 찌뿔도 없는 국가가 외교적 잔재주만 가지고 현상을 타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뭐 세계사가 인정하는 바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갖춰졌을 때 외교가 나서는 거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외교적 수사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몽골과 미국이 말하는 이 외교라는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하지 않는 여하간 최대 한도로 이제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이제 선언적인 그런 거지. 여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도 사실은 그간에 별 언론에 노출은 안 됐습니다만 몽골과 여러 가지 다각도의 협력은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이제 올해 6월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6월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몽골이 이제 다자 협력을 시작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몽골에 대한 한국 기업 진출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몽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뭐 가본 적도 없고 잘 모릅니다만 이게 뭐 10대 자원 부국이라고 합니다. 예. 땅덩어리는 꽤 큰데 그게 뭐 초원지대고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말 타고 돌아다니는 데라서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뭐 치아 자원이 엄청나게 묻혀있는 모양입니다. 단지 이제 나라가 경제력이 약하다 보니까 뭐가 얼마나 내장이 돼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걸 이제 채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 기반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런 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히토류 이게 아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히토류를 이제 무기화해서 팔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 안 팔면 뭐 딴 데서 만들면 되니까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류는 중국 아닌 전 세계 다 있는데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적으로 히토류를 개발할 경우 여러 가지 이제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러니까 어렵게 국내에서 투자해서 히토류를 만들어내니 차라리 중국에서 싼 값에 사오자 하는 게 대부분 선진 국가들의 이제 사고방식이었는데 저걸 무기화하면서 히토류를 주지 않겠다고 하니 자 그럼 몽골에서 사올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몽골이 당장 히토류를 갖다가 파서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것까지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상당한 이제 매장량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대체물로 몽골의 히토류가 뜨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몽골이 오픈 스카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오픈 스카이가 뭐냐면은 대개 이제 두 나라가 항공 노선을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상당히 이제 경제 이권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노선을 하나를 갖다 만들겠다. 그럼 너도 하나를 만들어라. 그 후에 내가 하나를 더 증설하겠다. 그럼 너희 또 증설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이게 이제 1대1 계약인데, 이 오픈 스카이라는 거는 무제한입니다. 자, 네가 만들고 싶은 노선을 마음대로 만들어라. 그 제한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오픈 스카이 계약을 하면은 어떤 나라는 서너 개의 항공 노선을 만들 수 있는데, 다른 한쪽은 뭐 경제력이 약해서 하나밖에 설치하지 못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런 제한을 허물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이게 이제 항공 대국인데 이 싱가포르의 한국하고 오픈 스카이를 맺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사하고 우리가 이제 경쟁할 수가 좀 힘들죠. 워낙 이제 글로벌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그래서 싱가포르가 오픈 스카이를 하면은 그 조그만 나라에 우리가 이제 중개무역 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노선을 만드는 것보다는 싱가포르의 한국의 노선을 증설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스카이를 하지 않는데 이번에 미국과 몽골에 오픈 스카이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몽골에 더 많은 미국 비행기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경제적 이제 관계를 심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의 논평은 별로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만약 아마 이 외교 안보 분야, 군사 분야에서 좀 더 민감한 그런 협력 관계를 갖다가 만들어낸다, 유지한다. 그 다음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미국에 대한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몽골, 별거 아닌 나라 같습니다만 이런 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제가 한 4, 5년 전에 중국의 외관을 만난 적이 있는데 중국 개입니다. 중국 개인데 이제 몽골에 쭉 사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몽골은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의 식민지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한국에 병합됐으면 좋겠다. 북한은 공산당이니까 안 되고 여하간 자기들이 뭔가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한국 같은 나라가 되고 싶은데 자체적으로 그럴 힘은 없으니 한국에 복속돼 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을 먹여 살리고 최초에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길래 그래 지금 니 농담하냐 이랬더니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수 많은 몽골의 식자층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학자들이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몽골의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는 몽골이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호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측면이 많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18일이던가요? 그때 가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이런 회의를 할 때는 유엔 총회라든지 G7, G10이 이런 이제 굵직굵직한 국제회의가 있을 때 겸사겸사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는 캠프 데이비드라는 데 불러가지고, 별장에 불러가지고 딱 이 세 나라 대통령 총리만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만 만난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어찌 보면은 이제 얼마나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갖다가 중시 여기느냐 하는 것 갖다가 단적으로 입증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된다 할 경우에는 아마 뭐 음식부터 의전부터 해가지고 극진한 예를 다해서 아마 이 일본 총리하고 한국 대통령을 모실 겁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먹여놓고 뭔가를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한국, 미국, 일본 삼국 간의 이제 군사동맹, 그래서 아마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자, 일정표를 만들자라고 아마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은 지금 우파 정권에 들어섰는데도 확실하게 중국과 선을 끊고 최소한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선을 끊고 미국, 일본과 이제 공조하겠다 이런 것 갖다 명백하게 시사한 바가 없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방관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미국이 전달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했습니까? 그죠? 중국과 무역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제관계를 완전히 일소하거나 단교하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군사 안보 측면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가장 중차대한 과제를 갖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상호 협력에 나가자 하는 제안인데 그것마저도 한국은 뜰뜨름하게 지금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니까 소위 우파라는 놈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런 식이니까 만약에 다음에 이재명과 비슷한 좌파 정권이 다시 한번 부활해 달 경우에 사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가 된다 이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럼 한국의 좌빨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주한미군의 감축, 이게 곧 아마 현실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민주당 찍으세요. 그러고 망하세요. 그러고 책임은 저는 지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제 미국이 이렇게 캠프 데이비드에 불러가지고 한국, 일본하고 이렇게 좀 뭔가 좀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려 하느냐. 그거는 좀 이제 이게 좀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이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 옛날 같으면 미국이 혼자 다 하죠. 혼자 다 하고 너가 빨리 부분적으로 내를 좀 도와달라 이런 건데 최소한 인도 태평양상에서 미국 혼자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대결을 혼자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노동분담을 하자.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걸 갖다가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부상하는 패권 국가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핵 탄두 측면에 있어서는 미국과 러시아, 물론 러시아가 더 많습니다만 그게 이제 평평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경우에 중국은 아직 핵 탄두수가 적죠. 최소한 300개 정도, 이게 많아봐야 500개를 넘지 않을 거다. 아마 이런 식의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핵 탄두의 수가 워낙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 협정 같은 걸 맺자라고 하도 중국이 응하지를 않죠. 어느 정도 대단한 상태에서야 게임이 되는데 이거는 워낙 격차가 나니까 어떤 협정을 맺든 그건 중국의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어떤 추세, 지금의 어떤 무기 개발 속도로 본다면 2035년이 되면은 중국의 핵 탄두가 미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이 더 이상 핵 탄두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걸 또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핵 탄두를 개발할 때, 늘려갈 때 미국도 만약에 그와 같은 비율로 늘려 나간다면 그 격차는 계속 유지가 되겠죠. 하지만 미국이 절대 핵 탄두를 개발하지 않는다, 더 이상 양산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픽스 시킨다면은 중국이 35년 되면 따라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미국이 모를 리는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말썽을 피우고 있습니다만 궁극의 적은 중국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삼국 정상회담 이런 게 아마 개최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불호도한, 거의 아마 미국의 어떤 세계 전략, 앞으로 이제 세계 판도 변화 이런 데 대해서 이 삼국이 어떤 입장,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정책과 협력 방안들을 갖다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해서 굉장히 이제 원시적이나마 이제 큰 그림을 그릴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소소한
디테일한 그런 측면에서 뭐 수치를 어떻게 조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어떤 방법이 뭐냐, 이런 걸 갖다가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우리가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이제 내뱉고 나서 여러 가지 쪽 이제 후속 조치들을 취해주고 있습니다만, 이번 그 삼국 정상회담, 지금 당장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핵협의 그룹이라는 거,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은 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이 핵협의 그룹 NCG라는 걸 갖다가 계속 이걸 여러 차례 이어나가면서 정례화하고 좀 더 이제 심도 높은 논의를 해 나가겠다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합훈련 강화,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한라인 개설, 최근에 한라인 개설이 언론에 꽤 이제 많이 보도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총리,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뭐 수시로 책상 위에 있는 한라인, 바로 그거는 그 세 사람만 서로 연결할 수 있는 특별한 전화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도 제가 좀 의심이 가는데, 물론 뭐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좀 민감하니까 그 한라인 설치하는 문제도 뭐 그래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 사태가 이렇게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삼국의 한라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핵협의 그룹, 이게 이제 그 나토식 핵 공유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엔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내질러 봐야 되겠죠. 만약에 저쪽에서 미국에서 일이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 우리는 굉장히 압박을 가할 겁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도 반대급부로 요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핵협의 그룹을 갖다가 이걸 갖다 좀 더 진전시키려면은 이런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나토에는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터키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핵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전투기에 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마음대로 쏠 수는 없죠. 최종 결정 어디까지나 미국 대통령이 단추를 눌러야만 되는 겁니다. 약간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황이죠. 실수로 미사일이 발사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죠. 하지만 우리도 만약 우리 스스로가 핵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술 핵을 다시 재배치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은, 그러면 최소한 통제는 너가 돼. 미국 대통령이 너가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우리도 핵미사일을 장착한 전투기를 달라라고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거의 없는 요구 같으나 그 정도 크게 내질러야, 그래야 그거에 준하는, 그거보다는 조금 약할지는 모르나 상당히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방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난번에 호기롭게 야 우리도 핵 보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황당한 이야기겠죠, 당시로서는. 자, 그러니까 야간 그게 황당하건 황당 안 하건 미국으로서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로 NCG, 핵협의 그룹이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현상을 우리가 발생하길 바랐는데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요 정도 돌로 쳐봐야 그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 정도 된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얻어내려면은 이따만 도로 가지고 짓누르고 압력을 가해야 요 정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같으면 만약에 이번에 만약에 아주 혁신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시그널을 주자. 미국 전투기가 날아가서 하는 것보다 한국에는 전투기가 바로 날아서 평양을 폭격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그런 걸 갖다가 미국이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럴 용기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합훈련 강화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제가 일일이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뭐 소소한 또 뭐 중급 규모 또는 뭐 대규모 한미일의 어떤 해군의 어떤 훈련 굉장히 많습니다. 육해공 대규모 연합훈련. 이건 이제 정례화한다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해군하고 공군은 괜찮은데 육군은 아마 힘들 겁니다. 육군은 지금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일본 자위대 군대가 한국에 상륙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인천이나 어디서. 근데 그거 하면 또 민노총하고 아새끼들 민주당 아들이 들고 연락했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아마 한미일의 육상 훈련은 아마 힘들 겁니다. 당분간은 이제 해병대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건 어떤 한국의 땅에 상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마 해군과 공군 간의 연합훈련, 이거는 점점점 아마 규모를 늘려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 이 메커니즘을 계속 정리화시키고 강화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만약에
자, 한국과 일본이 협력 관계를 강화시켜 나간다고 할 경우에 군사 안보 협력 관계를, 그럼 미국의 중재라든가 협의라든가 이거 없이 그냥 한국과 일본이 단독으로 군사 협정,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을 갖다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미국 제껴놓고 한국과 일본이 하겠는가? 그럼 미국이 반대하겠죠. 철저히 미국은 자, 삼각 동맹을 하더라도 지가 오야붕이 되겠습니다. 지가 메뉴에 서서 컨트롤하지 동일한 수준에서 세 나라가 협력 관계를 구성한다 그런 걸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를 얻어내려면은 미국의 신기를 거스르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공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가하고 도저히 그거는 못 얻어주겠다, 못 받아주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차선책으로 해야. 그러면은 이걸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그 한미일 삼각 동맹이 완전히 공고하게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미국으로부터 좀 더 많은 양보를 얻으려면 한국과 일본이 내밀하게 공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전략적으로는 그게 대단히 필요합니다만 이제 한국과 일본의 과거에 어떤 그런 민감한 어떤 정치 관계, 외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과 일본이 미국 모르게 뭔가 내밀하게 협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일러바치 놈이 있을 겁니다. 일본과 한국에는 미국 첩자들을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사진에 무주산 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막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이 당장 통합 인테그레이션은 안 된다 하더라도 협력, 계속 협력 채널을 유지하는 거, 뭐, 그 정도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한미일 삼각 동맹 중에서 한국과 일본이 좀 더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면은, 그 세 나라의 어떤 서로 상호 교호 작용을 갖다가 계속 이제 유지해 나가는 메커니즘 속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협력이 좀 더 지금보다는 진전될 필요가 있다. 아마 그렇게 보는 게 앞으로 이제 향후 삼국의 군사 전략 관계를 갖다 좀 더 풍부하게 해 나가는데 주요한 조건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이 삼각 동맹 관계가 공고하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는 북한의 이제 탄도미사일 문제입니다만 이게 만약에 정말 어떤 그 단순한 군사 안보 협력 기구에서 정치 대화 수준까지 가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미국과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이 개입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노려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뭐 대국끼리 이야기니까 미국과 중국과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일체 뭐 거의 개입할 수가 없다든지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미국이 그런 걸 허용하지 않았는데 야 삼각 동맹이라며 그럼 네가 미국하고 네가 중국하고 교섭하거나 중국하고 각을 세우거나 중국과 어느 정도 부분적 제한적으로 협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해라 라고 우리가 이제 배짱을 튕길 수가 있는 거죠. 한국 정부가 그런 배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일본의 기시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중에 뭐 어떤 미래상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잘만 하면은 지금의 어떤 역학관계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지금까지 권력관계를 좀 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 아마 제대로 한번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과 일본이 제대로 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이 이 삼각동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고 약간의 온도차도 존재하고 그래서 어떤 미국의 어떤 전략 구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본은 동조하는데 한국은 거기서 자꾸 뒷걸음질을 친다? 이래 될 경우에는 이제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미국으로부터 좀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한일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대신에 한국 저거 제대로 안 되겠다. 쟤들 데리고 하다가 되는 일도 안 되니까 일본하고 미국 요 두 나라만 하자. 우리끼리만 하자라고 한국을 갖다가 그냥 뭐 배제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래 왔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민감한 군사 정보 같은 거 미국이 훨씬 일본하고 공유하는 게 많지 우리하고는 거의 공유 안 하거든요. 우리가 뭐 아왁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이제 북한을 갖다가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자산도 없습니다. 일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은 최소한 이제 4대에서 9대 정도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자체적으로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는 메커니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런 문제,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이제 미국과의 군사 안보 협력, 그다음에 삼각 동맹 이런 데 굉장히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촉발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평화 무대에 안주했다가 누가 일본을 함부로 건드리겠는가? 해양 국가니까. 그리고 뒤에 미국이 받쳐주고 있다. 그런 어떤 구도에 안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오는 걸 보고, 야, 이 큰일 났다. 뭔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 자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 차등은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지원한다, 그 다음에 일본이 방위를 증강해야 된다. 는 이 문제에 대해서 75%에서 80%가 찬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옛날 같으면은, 방위비 규모를 갖다 2%를 올리겠다. 총 예산이 2%를 올리겠다. 그러면 데모가 납니다. 일본의 좌파라든가,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 데모가 나고, 그것도 반미주의자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하고 독일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계기로 해서 2% 국방 예산을 2% 올리겠다고 했는데 2024년 독일은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좀 대단하죠. 그 큰 경제 규모가 1%에서 2% 올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출혈이 예상되는데 과연 일본도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올릴 수 있을까? 제가 그 배용준 최고위원님 소식통을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일본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정말로 딱 2% 정도 올릴 수 있는 거는 2027년쯤 돼야 가능하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지 독일처럼 한꺼번에 1%에서 2%까지는 못 올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삼각동맹 이게 아마 지금 현재 한국의 우파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보수 아스팔트 일본하고 왜 하냐, 미국은 좋은데 일본하고 왜 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주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보수 아스팔트 여러분들 만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걔들 중에 한미일 삼각동맹 구도 만드는 데 대해서 일본하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의 적은 누구냐 이겁니다. 우리의 적은 제일 적은 북한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우리의 적을,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의 적을 괴롭히는 겁니다. 적이 기분 나빠하는 일을 하는 게 전쟁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미국, 일본이 삼각동맹을 만든다. 괴롭겠죠, 이 세 나라가. 괴로운 일을 시키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경우에도 한미일 삼각동맹을 만들어 나간다. 이건 우리 서포 15조에도 반드시 박혀 있습니다만, 이거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창출해야 될 당면 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했으면 곤란합니다. 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걸 만들었을 때 누가 가장 괴로워하느냐? 북한이 가장 괴로워하죠. 그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은 남이 싫어하는 걸 하는 겁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거, 상대가 괴로워하는 거, 상대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하는 게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 휴전 상태이지 북한과의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1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밀이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